컴퓨터 월드의 최동명입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건강한 MC 정은주입니다. 네, 건강한 네. 정은주 씨. 네. 자, 늘 기억 장치가 어떤 건지 혹시 아세요? 늘 기억하는 장치요? 네, 잘 늘 기억을 못 모르겠는데요. 하십니까? 네. 자, 그렇다면은 막기억 장치는요? 아, 오늘 이상하시네. 왜 방송 처음부터 왜 이상한 말만 늘어놓으시고 그러세요? 또 막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아우, 저는 김부혜 선생님한테 도움을 청해야 되겠어요. 네. 김부혜 선생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먼저 우리 시청자분께 인사 먼저 드리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컴퓨터를 사랑하는 남자, 그리고 따뜻한 남자 김배입니다. 지금 최동명 씨가 도와주세요. 네. 막기억 장치, 늘 기억 장치 그랬는데 네. 막기억 장치는 램을 말하는 거고요. 늘 기억 장치는 롬을 말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컴퓨터 용어 램과 롬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군요. 네. 알고 보니까 상당히 쉬운 거죠? 네. 자, 영어 일색인 이 컴퓨터 용어의 한글화가 요즘 시급한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 94년도에 문체부에서 전산기 기본 용어 순화안이라는 이 대응책을 마련을 했는데도 네. 불구하고 아직까지 널리 보급되어 있지 않다고 하네요. 그래서 네. 제가 이 안타까운 마음에 불타는 애국심에 한글 용어로 오늘 한번 열어봤습니다. 그 맞아요. 문제는 보급이에요. 그 사실 뭐 문화체육부에서 좀 순환을 만들고 또 무료로 배포까지 했거든요. 네. 이거 어디까지나 권장이지 강제성은 조금도 없었어요. 그렇죠. 뭐든지 선전과 보급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런 방송 매체라든지 언론 매체에서 홍보도 좀 하고 네. 관심을 좀 보여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대안은, 예. 네, 근데요, 전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말로 하니까, 뭐, 늘 기억장치, 막기억장치, 머리도 쏙쏙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몰랐지만. 예. 자, 대안은 마련되어 있는데 이 보급이 네. 시급한 문제인 이 컴퓨터 용어의 한글화. 네. 자, 하루에 하나씩 바꿔보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네, 그럼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저희 첫 번째 코너 진행하죠. 네, 한 건과 함께 터치. 이번 시간에는 매크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크로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래 한글 안에서 키 입력을 한다든가 또 메뉴를 선택한다든가 단축키를 누른다든가 하는 이런 행위들을 마치 녹음기에 녹음시키는 것처럼 기억시켰다가 필요할 때마다 다시 불러내서 실행시키는 기능을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을 여러 번 반복할 때 아주 편리한 기능입니다. 다만 약간 좀 기능이 좀 복잡하므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글을 썼을 경우에 문서량이 얼마나 되는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문서 메뉴에 문서 정보 항목에 보면은 문서 분량이라는 것이 있죠. 이것을 선택하면은 여러분이 작성한 글의 분량을 계산해 줍니다. 사실 ESC로는 빠져나갈 수 있죠. 여러분이 글을 쓰면서 문서 분량을 아주 자주 검사해야 될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지금 방금 보여드린 작업을 매크로로 등록했다가 간단하게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방법을 설명드리죠. 입력 메뉴에 보시면은 매크로라는 부분이 있죠. 매크로를 보시면은 정의가 Alt B 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크로는 특성상 메뉴로 메뉴로 정의하지 않고 단축키를 써서 정의해야 됩니다. 자, 보여드리죠. 매크로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Alt 키를 누르고 B 키를 눌러야 됩니다. 자,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매크로를 정의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1부터 0까지 10개 하고 마지막에 있는 Alt 마이너스까지 11개의 매크로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키를 선택하신 다음에 매크로 이름을 입력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문서 분량을 측정하는 매크로다 해서 엔터를 칩니다. 자, 그럼 이제 화면 하단을 보시면은 칸과 삽입 글자 사이에 증가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매크로를 기억하고 있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표시되어 있을 때는 여러분이 누르는 키가 전부 다 매크로로 기억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문서 분량을 측정하는 키를 연속적으로 눌러보겠습니다. 우선 메뉴를 불러야겠죠. 그래서 펑션 키 10번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문서 메뉴를 펼쳐야죠. 메뉴를 펼쳤을 때 어떤 메뉴가 펼쳐져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는 2번 눌러서 바로 문서 메뉴를 펼치겠습니다. 또 지금은 문서 정보가 펼쳐져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매크로 실행하실 때 이것이 선택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홈키를 눌러서 일단 맨 위로 올린 다음에 내려와서 문서 정보를 선택을 합니다. 엔터키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 문서 분량을 선택이 되죠. 이 경우에도 엔드키를 눌러서 맨 끝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하나 올라와서 문서 분량을 선택합니다. 자, 이처럼 매크로를 정의할 때는 경우에 따라서 이제 상황이 달라지니까 항상 메뉴를 선택할 때는 절대적으로 항상 그것이 선택될 수 있도록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문서 분량을 선택을 하면은 원하는 대로 문서 분량이 화면에 표시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매크로에 등록할 내용이니까 이 상태에서 다시 Alt B 키를 누릅니다. 자, 그럼 화면 하단을 보시면은 이제 중괄호 기호가 사라졌죠. 자,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Alt 키를 누르고 1번에 방금 매크로를 등록했죠. 그래서 Alt 키를 누르고 1번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메뉴를 선택하고 이런 일련의 작업을 한 것처럼 바로 실행이 되죠. 그래서 키 여러 개를 누르지 않고 하나를 누름으로써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매크로를 정의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한번 정의한 매크로를 다시 고치거나 또 디스크에 저장해서 나중에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탁 선생님과 함께 이 매크로 기능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자, 매크로 기능, 다른 말로는 기억키 기능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편리한 기능이니까 배워두시면 편해요. 자, 그래서 오늘 배운 거를 약간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Alt B로 기억을 시작하고, 그러면은 그 이름을 달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요거는 안 줘도 상관은 없는데, 관련된 이름을 주세요. 그리고 또 원하는 내용 쓰고, 키값 주고, 그 다음에 다시 또 Alt B로 기억을 마감시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요. 컨트롤 Z 되풀이 기능이에요. 그러니까는 Alt P로 기억 시작하고 Alt P로 마감시키고 또 컨트롤 Z로 되풀이 한다는 거. 요 기능은 오늘 완전히 마스터해 놓으셔야 돼요. 네, 참 편리한 기능인데요. 여러분들 한 번 보고 그냥 넘기시기 너무 아쉬우시잖아요. 그러니까는 녹화를 하셨다가 다시 찾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 또 김종인 기자의 하드웨어 집중 네, 분석기가 그럼요. 마련되어 있거든요. 한번 네. 만나볼까요? 네, 하드웨어 집중 분석 터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종인 기자님 나오셨는데요. 요즘이 가장 바쁘시죠? 예, 좀 바쁘네요. 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짬을 내서 나와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는데요. 네. 자, 오늘 하드웨어 집중 분석 주제가 어떻게 됩니까? 네, 오늘은 혹시 최동민 씨 제가 먼저 여쭤볼게요. 예. 네, 컴퓨터 사실 때 예. 가장 쉽게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구입을 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모니터 본체 키보드 중에서요? 예, 예. 글쎄요, 아무래도 간단하다. 그러면 키보드 아닐까요? 예, 키보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네, 덤으로 오잖아요. 덤으로 오는 생각이 되죠? 네. 예, 바로 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 나눌 부분이. 예. 쉽게 생각하는 이런 입력 장치를 이제 좀 생각을 하면서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없을까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근데요, 입력장치는 지난 7월 달에도 다뤘었거든요. 네. 오늘은 조금 다른 입력장치인가 보죠? 예, 그때는 그 전반적인 입력 장치에 대해서 다 다뤘었죠. 네. 키보드, 마우스, 마우스. 조이스틱까지 네. 다루면서 각각의 작동 원리하고 시장에 어느 종류의 그 제품들이 나와 있는지를 살펴봤는데 네. 오늘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좀 인체공학적으로 좀 사용하기 굉장히 좀 편리하게 설계된 그런 네. 제품들만 따로 모아봤습니다. 예, 네. 그런데요, 이 인체공학적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게 생각이 나는데 왜 컴퓨터 질병이라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그 컴퓨터 질병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지만은 저희들이 이렇게 직접 피부로 느낄 만큼 와닿지는 않거든요. 어떤가요? 네, 그 전에 한번 살펴볼 부분이요. 올해 그 PC 판매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약 170만여 대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70만여 대요? 대단하네요. 상당하죠. 네. 야. 네, 그 정도로 보면 이제 내년쯤 되면 1인 1PC 시대에 또 접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그렇죠. 전망도 있고요. 네. 굉장히 우리 생활의 필수품화 되는 거죠. 네. 모두 최동명 씨나 전부 컴퓨터 갖고 계시잖아요. 네. 바로 우리 친구 같이 이렇게 쉽게 가까이 두고 사용을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주변 기기들이 좀 우리 TV를 보듯이 굉장히 좀 편하게 이렇게 좀 접근을 할 수 있게끔 설계된 제품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관심도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예. 요즘에는 또 워낙 건강에 관심이 그렇죠. 많잖아요. 예. 모니터나 키보드를 통해 가지고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네. 질병도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최근에. 네.
다양한 인체공학적인 컴퓨터 제품들이 많이 나오겠고 또 구입도 많아지겠네요. 예, 그렇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네. 그런 데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식을 전혀 하지 않았었죠. 최근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많은 보급이 되고 생활 필수품화 되다 보니까 뭐 하나하나의 조그만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을 좀 쓰게 신경을 되는 많이 쓰게 거죠. 되죠. 네. 예, 그렇다면 그런 여러 가지 부품들의 이 구입 조건 같은 건 어떻게 될까요? 네. 예, 입력 장치를 두고 봤을 때요. 그 기존의 키보드나 마우스를 구입을 할 때는 굉장히 부드럽고 또 탄력이 있고 사용하기에 감촉이 좋은 걸 선택하는 게 전부였었죠. 네. 그러나 지금 이제는 좀 형태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고 뭐 키보드 같은 경우는 손을 어떻게 놔야 좀 편안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네. 그리고 마우스도 또 얼마나 좀 편리하게 손가락에 무리가 없이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었을까 하는 그런 예. 세부적인 사항까지 이렇게 지금 깊숙이 파고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요즘은 인체공학적 키보드도 나왔지만 그 외 운영 체계에 따른 네. 뭐 키보드도 나왔다. 예를 들어서 뭐 윈도우 전용 키보드라는 게 또 나왔다는데 네. 그것도 좀 잠깐 설명해 주세요. 궁금해 죽겠어요. 바로 앞에 있잖아요. 아, 이겁니까? 잠깐 네. 들어보시겠어요? 기존의 키보드 하면 주로 103키로 구성이 되어 있죠. 네. 윈도우 9 전용 키인데 이것이 키가 3가지가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걸 잠시 그러면은- 보시면 어떤 겁니까? 여기 윈도우 로고 마크가 아, 있죠. 여기 있네요. 예, 네. 여기 하나도 있고 여기 여기도 똑같은 게 또 하나 있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문서를 클릭할 수 있다라는 아하. 그런 문서 표시가 있죠. 아, 예. 그러면 기존 키보드하고 다른 건 다 똑같은데 그 세 개가 추가가 됐다는 그렇죠. 이렇게 말씀이시군요. 좀 그 기능을 단축할 수 있는 하나의 그 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지금 제작을 한 제품인데 네. 국내에서는 BTC 코리아에서 수입을 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요, 이렇게 그 인체공학적 컴퓨터 대부분이 네. 입력 장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입력 장치에서 그만큼 발생되는 질병이 많다는 소리 아닌가요? 예, 쉽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컴퓨터를 활용을 할 때 직접적으로 사용자가 활용을 하는 부분은 바로 입력을 하고 또 모니터로 나오는 것을 직접 보는 거죠. 두 가지로 축약을 할 수가 있겠죠. 네. 따라서 그 입력 장치에서 키보드나 마우스로 인한 질병하고 그리고 모니터에서 나오는 그 유해 전자파로 인한 그런 질병,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집약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맞아요. 이게 아무리 성능이 좋은 컴퓨터라고 해도 일단 그 컴퓨터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무슨 신체 손상이 왔다. 네. 이건 컴퓨터가 아니에요. 사실 흉기예요, 흉기. 예. 근데 배워야 되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김정 기자님, 그렇다면 이 컴퓨터로 인해서 저희 인체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흔히들 그 지금까지 우리가 흔히 들어왔던 그런 질병은 VDT 증후군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많이 바로 들어봤죠. 그 모니터 유해 전자파로 예. 인해서 생기는 그런 하나의 질병인데 최근에 와서 그 좀 부각되는 입력 장치로 인해서 부각되는 질병이 좀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많이. 아, 그러니까 그- 키보드와 마우스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이요? 이게 무슨 질병이냐면요. 네. 카페 터널이라고 그렇게 명칭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의학계에서도 그렇고 관련 그 컴퓨터 업계에서도 카페 터널 증후군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그 키보드를 무리하게 작동을 반복하는 작업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그 키보드를 이렇게 작동을 시키다가 손목이 좀 피로감이 온다거나 손가락이 좀 붓는다거나 아, 그런 네.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고 해요. 특히 키보드 작동하실 때 최동민 씨나 그 정은주 씨는 키보드를 어떤 식으로 치세요? 한번 이렇게 모습 한번 볼까요? 저요? 그냥 저는요, 예, 이렇게 놓고 그냥 이렇게. 예, 이 모양이 굉장히 위험한 모양이에요, 정은주 씨. 위험하대. 바꿀래요. 이렇게 하나씩. 예를 들면 사마귀 네. 키보드법이라고 해가지고 네. 손가락을 이렇게 약간 이렇게 내려가지고 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네. 주변에서 보면 이런 것이 굉장히 위험해요. 손가락을 계속 내려서 이렇게 치다 보니까 손가락 마디에 그 골절이 나올 수가 있고 또 피로가 일찍 오고 아, 그렇군요. 또 보면 의학계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이 증상이 초기에는 그 좀 통증이 오고 그 정도에서 멈추지만 이것이 계속 지속이 되면 구제불능한 상태까지 갈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치명적이네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질병이 있을까요? 그의 마우스에서는 그 마우스 숄더라는 병이 있는데요. 네. 요 병도 그 키보드와 마찬가지로 그 마우스 같은 경우는 계속 그 고정된 위치에서 손가락을 네, 움직여야 되니까 손가락만 누르죠? 이게 굉장히 좀 반복되다 보면 네. 손가락 자체 내에 그런 무리가 갈수 무리가 있다. 많이 가는 그런 병이 또 있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은요, 이 컴퓨터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 이런 것을 뭐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같은 거는 있을까요? 예, 그런 그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 전에 그게 굉장히 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만 그런 네. 병이 우리 사회적으로 통념이 그 인정이 돼야지만 그걸 예방을 하고 또 그런 병이 발생했을 때 좀 이렇게 대처를 받을 수가 있겠는데 아직까지 그게 굉장히 미흡하다는 것이 하나의 안타까운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네. 그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거를 어느 정도 우리 사용자가 좀 알고 있어야지 그런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가 사용을 했을 경우에 예. 어떤 질병이 생겼다. 그런데 그게 꼭 컴퓨터를 통해서 생겼다.
갔다라는 그런 증거는 없잖아요. 아, 그게 좋은 예가 있어요. 작년에 일어난 일인데, 네. 그 미국 IBM하고 그 직원 간에 그 컴퓨터 직업병에 관한 그 싸움이 있었어요. 아. 고소까지 했는데, 누가 이겼는지 아세요? 어떻게 됐어요? IBM이 이겼어요. 아,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요? 일어난 직업병이 아니다. 어. 근데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가 네, 생기는데, 그러니까는 제 생각으로는요, 컴퓨터 업체들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언젠가는 이게 컴퓨터 때문이다라는 게 밝혀질 거야, 아마. 예. 네. 네, IBM은 그렇게 좀 승소를 해가지고 지금 자신만만한지 모르지만요. 네. 기타 업체에서는 그런 소송 사건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요. 네. 국내에서는 아직 그렇게 미흡합니다만은 미국의 컴팩이나 뭐 기타 회사에서는 그 키보드를 판매를 하면서도 네. 키보드를 어떤 식으로 그 사용을 해라 하는 그런 사용 안내서까지 네. 자세하게 집어넣고 그런 걸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요, 저희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네. 키보드를 가지고 나오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씩 좀 살펴보죠. 어떤 것들이 나와 있는지. 예, 먼저 윈도우 구호용 전용 키보드는 방금 전에 살펴봤고요. 네, 그렇죠. 이렇게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내추럴 키보드라고 자연과학적인 그런 네. 키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좀 이렇게 들어주세요. 또 드는 것에 대해서 전문이시죠? 오늘 한번 이렇게 네. 사용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인체공학적 뭐 운전석처럼 꼭 그런 네, 손목이 일반적인 키보드보다 좀 틀리게 이렇게 반으로 나눠져 있죠. 네. 손을 이렇게 놓고 사용하기 편하게끔 지금 설계가 되어 있고 네. 손목도 이렇게 놓을 수 있게끔 아. 여기 좀 밑으로 이렇게 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예. 근데요, 맨 처음에는 조금 익숙하지 않아서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주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개인적으로도.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익숙해지면 굉장히 좀 편하게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예, 그런 이제 많이 보급이 되면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으니까요. 사실 근데 뭐, 우리 키보드 이거, 인체공학 키보드 말고, 네. 네. 일반 키보드 뭐 모양 이쁜 것도 많은데, 네. 사실 이 손목이 중요해요, 진짜. 네. 저도 몇번 쳐봤지만, 너무 손목이 아파. 그러니까 많이 주의를 하셔야죠. 네. 그리고 이제 마우스도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네. 마우스는 어떤 게 인체공학적인 건가요? 예, 마우스가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무선 마우스, 뭐 또 조그만 아이들한테 맞게끔 설계된 유아용 네. 마우스, 뭐 조그만 마우스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우선 갖고 나온 건요. 트림테크라는 회사에서 요건가요? 판매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슈퍼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예. 마우스 자체가 요 안에 고정돼 있네요. 고정돼 있죠. 요 안에 이렇게 띄어지진 움직이게끔 돼 않나요? 있는데 요 안에 요 네모 그 공간이 모니터하고 1대1로 대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모니터의 축소판으로 보면 되겠군요. 따라서 그 일반적으로 마우스를 사용할 때 모니터 맨 꼭대기에서 맨 밑으로 이렇게 내려올 때는 한참 이렇게 내려와야 예, 되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바로 그 요 안에서도 모든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쉽게 설계가 되어 있죠. 예. 네. 그리고 요 마우스는 요걸 빼고 또 요런 조그만 것도 하나를 같이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아, 네. 요걸 장착했을 그럼 두 때는 가지군요. 예, 게임용으로 전략 시뮬레이션 사용에서는 그러니까 조이스틱 쉽게 사용할 역할을 수가 하는 있습니다. 건가요? 저는 반드시 구입해야겠는데. 아니, 그리고요, 제가 조금 특이하게 본 게요. 여기 펜하고 같이 있는 게 있거든요. 예. 예. 이거는 좀 모양이 틀리죠? 어떤 건가요? 요 펜이 아니고 요 네, 펜입니다. 이 펜이요. 이렇게 보시면 이것이 그 디지타이저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 펜마우스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네. 바로 펜마우스입니다.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요것이 바로 그 모니터 전체적인 화면을 그 화면하고 1대1로 대칭하고 있기 아, 때문에요. 네. 또 그리고 요 펜은 또 무선으로 되어 있죠. 네. 그래서 마우스로 할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을 요 펜으로 움직이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림도 그릴 수 있고요. 물론입니다. 그림하고 뭐 각종 디자인이나 만화도 그릴 수가 있거든요. 네. 이걸 한번 한번 요즘에 김민 선생님이 예, 시전을 이게 그러니까는 좀 해주세요. 마우스도 되고, 네. 문서 할 때 글자도 써지고. 예. 지금 여기서 요걸요? 직접 시연이 가능한가요? 예, 그렇게 할까요? 예. 네. 이렇게 윈도우 내에 페인트 프로그램이 있죠? 네. 우선 여기에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이죠? 정말 마우스 역할을 마우스네요. 하네요.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서 눌렀습니다.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예. 하면 이렇게 페인트로 들어갔습니다. 네. 그 안에서 김구혜 선생님이 좀 그러면 제가 그림을 그려봐 주세요. 요거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자, 저 그림을 잘 그려요, 어떻게 원래 또. 나올까요? 대구선. 네. 정말 나타나네요. M자. 굉장히 편리하겠어요. 그렇죠. 예. 이제 그림 여기 못 이제 그리시는 분들도 네. 정은주 씨도 대구선 그리면 되니까요. 그리고 색칠도 되는 거죠? 예, 이게 물론입니다. 마이 팁인데, 이게 잘. 딸이 좀 안 됐나요, 제가? 이렇게. 이게 겹치네요, 이게. 네. 이렇게. 네, 대충 색깔도 되고 한번 클릭을 있습니다. 해보실까요? 색깔도 되나요? 예. 네, 한번 그리고 색깔 색깔을 넣어보죠. 한번 골라가지고요. 이렇게, 그려지네요? 그럼 어디로 이렇게 해야 되나, 이게? 아래 이걸 색깔 빼시고, 부분으로 같이 이걸 클릭을 빼고. 하면 되죠? 그렇죠. 요 밑으로 내려오세요. 밑으로 내려가서, 예, 그럼 내려왔죠. 여기 있구나. 예.
이거를 선택을 하시고 파란 색깔을 탁탁 예, 올라가셔가지고 그다음에 그려보세요. 이거 파란색이 선택이 안 되는데요. 예, 이거 아니 저는 그렇죠. 아직 네. 미숙해서 그런데 직접 한번 해보시죠. 김종인 기자께서 직접 해줘보세요. 그래서 처음 배우는 거라 좀 어려워요. 붓을 먼저 선택을 하겠습니다. 아. 네. 하고 클릭이 그리고 색깔로 들어갑니다. 빨간색을 네. 하면 아, 십자가가 나타나면서 예, 색칠이 되는 거군요. 이렇게 선택이 또 되죠. 이렇게. 예. 그러니 얼마나 편해요. 크레용으로 직접 그리는 게 아니라 컴퓨터로 직접. 그러면 뭐 일반 그림도 그냥 갖다 대고 그대로 따라 예, 그리면 따라서 그리기만 하면 저도 화가가 될 수 그렇게 있겠네요. 하셔도 되고 네. 이 사인 연습도 여기다 직접 한번 해보세요. 아, 재밌지 않겠습니까? 네, 최동현 씨 한번 재밌겠네요. 해보세요. 근데요, 예. 이렇게 이제 각종 입력 장치를 알아봤는데요. 이제 구입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걸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그 일반적으로 마우스나 뭐 키보드를 구입을 하실 때는 말씀드렸듯이 좀 그동안은 그냥 구입을 하고 또 구입을 하고 나서도 그 아무리 둔탁한 거라도 거기에 적응을 해버리면 더 좋은 걸 생각을 못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거기에 또 적응하다 보면 또 이렇게 손목에 또 피로가 오더라도 이게 왜 필요한지도 잘 모르게 되고 모니터에 대한 피해도 그렇고요. 이런 걸 이제 어느 정도 좀 감지를 하시고 세부적인 이런 입력 장치 하나를 구입하실 때도 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가 됐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아까 보셨듯이 그 키보드 같은 경우도 단축키가 있어가지고 도스 환경에서 윈도우 환경으로 바로 넘어간다든가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도 많으니까요. 네. 하나하나 따져보는 게 좋겠죠. 그렇죠. 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면은요.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니까. 예. 자, 이제 인체공학적인 이런 제품들 여러 개 가져 나오셨는데,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이 상당히 궁금해할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가격면이 좀 그렇죠?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나와 있는 제품들은 조금은 아직은 비쌉니다. 고가 네. 일반적으로 그 마우스나 키보드를 그 용산상가나 이런 데 가서 사실 때는 10,000원에서 30,000원 선이 일반적인 제품이거든요. 네. 여기 나온 제품들은 그 많게는 10만원대 그렇게까지 올라가는 제품이 있는데 네. 외국에 같은 경우는 그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저렴한 가격에 많이 보급이 돼 있다고 해요. 네. 국내에서도 이제 찾는 수요자가 많아지면 점점 더 그렇죠. 가격도 내려가고 네. 많이 보급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자,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여러 가지 인체공학적인 컴퓨터에 대해서, 입력 장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오늘은요, 인체공학적인 이 컴퓨터 부품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이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얻을 수 있는 네. 질병이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런 인체공학적인 부품들이 앞으로 많이 나옴으로 해서 그 상황이 더 많이 좋아질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지금은 조금 낯설지만요, 네. 이제 많이 보급될 거예요. 저희 한번 기다려보죠. 예. 네. 아 근데 네. 인체공학적인 키보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무슨 어떤 건데요? 문제가요? 청소예요, 청소. 아. 이거 최동용 씨 때 갔더니 그때 이 모니터만 이렇게 닦던데 그러지 마세요. 좀 그거 보셨어요? 예, 그게 청소 그 먼지 때문에 사실 건강을 네. 많이 해치거든요. 예. 그렇죠. 여러분 건강도 생각하고 네. 그다음에 컴퓨터도 보호하고 네. 일석이조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가서 명심하세요. 당장 청소하고요. 네. 깨끗하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명심하시면서요. 저희 물어보세요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엽서를 보내주셨는데요. 도봉구 상계동 시영 아파트에서 유재경 씨가 보내주셨어요. 네, 어떤 문제를? 질문이냐면요. 제 컴퓨터는 메모리가 4MB인데요. 기본 메모리를 많이 잡아주려고 LH 명령을 써서 도스키, 마우스 등의 파일을 하이 메모리로 올려주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요. 도와주세요. 네. 김배 선생님 어떻게 도와주십시오. 할까요? 네, 이건 아주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도스라는 디렉토리가 있죠. 먼저 그 디렉토리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M으로 시작되는 파일만 모두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dir 한 칸 띄우고 M 별점 별, 그러니까 M ***를 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memmaker.ex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실행해 주시면 돼요. 요 memmaker를 한번 실행해 주시다 보면은 스스로 메모리를 관리해주고 또 충돌 일으키는 부분을 이렇게 서로 비껴나가게 해주거든요. 그리고 요걸 실행하다 보면 몇 번 스스로 자동 부팅이 되는데 너무 겁먹지 마시고 그냥 순서대로 메시지대로 엔터키만 몇 번 쳐주시면은 자동으로 메모리를 관리해 줍니다. 아, 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네. 많은 도움 되셨습니까? 자, 이분께는요, 한컴에서 드리는 상품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여러분들도 항상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요, 지금 주소 나가고 있죠? 네. 여기로 항상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 아 그리고 우리가 왜 뭘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은 네.
꼭 완벽하게 새거 구입하고 예. 또 완벽하게 구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사실 안 좋아요. 사실 또 특히 컴퓨터라는 부분이 그렇거든요. 그렇죠. 저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시죠? 예. 아니, 명심하셔야 예, 돼요. 그러니까는 예. 이 컴퓨터라는 게 하다 보면 실수도 하고 네. 또 시행착오도 거치게 돼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완벽하게 구입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맞아요. 예. 필요할 때 구입하는 예. 요령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많이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네. 저희는 오늘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컴퓨터 사람들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디즈니 영어 박사. 디즈니 친구들과 재미있게 배우죠. 영어 공부도 흥미가 있어야